이재명 대표가 다시 연임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네. 야권 전체에 이렇게 확인 인정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를 가장 지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성남시장 할 때 네. 소위 사회경제개혁가로서의 이재명. 네. 그때 제가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네. 뭐 저도 가서 여러 차례 네, 만나기도 네. 하고 그랬는데 성남시에서 그런 것들 막 그런 의제들을 끌어다가 하더라고요. 맞아, 했었어요. 다른 데는 잘 못하는데 네. 이재명 시장이 아주 독특하게 그 일을 잘했어요. 그때 저도 인터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개혁가로서의 이재명의 모습 그것을 이제 비로소 보일 때가 됐다. 네. 당 안에 여건도 충분히 됐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 그런 리더십까지를 네.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하는 거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시다. 괜찮다. 괜찮다. 이거 좀 연동돼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영수회담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의제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영수회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심이 반영되는 영수회담이죠. 민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겠다. 네. 이재명 만나겠다. 네. 그게 민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 만나는 이유는 민심을 들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민심을 듣지 않고서는 이제 정부 자체를 꾸려나가기가 어렵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민심을 듣겠다고 하는 거니까 예. 민심이 의제죠, 민심이. 민심의 의제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민심에는 예. 첫 번째는 이제 최상병 네. 그 특검. 수사위합 특검이 있고 네. 그다음에 소위 이제 이채양명주로 대표되어지는 특검과 부정부패 사건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들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면 네. 이거에 대한 답부터 해야 돼요. 이 답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래야 저 사람이 좀 반성하고 성찰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가족을 지키겠다고 하면 네. 그걸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면 예. 그게 국민 민심 앞에서 성찰하는 자세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생이죠, 민생. 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생 대란이에요. 코로나 때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때 가계부채가 왕창 늘었는데 거기다 이자율까지 높아져가지고 네. 사람들이 돈 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네. 그러니까 가게들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네.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우선은 얘기한 게 1인당 25만 원 네.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수용하는 걸 비롯해서 단기 처방에서부터 장기 처방까지 네.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예. 민주당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단기 처방부터 장기 대책까지 싹 다 놓고 해야 된다. 근데 정말 스타일을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청사 브리핑룸에 직접 내려와서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하겠다라면서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정하고 직무를 잘 수행할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 언론,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서 원만하게 소통하면서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줄 걸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석 의원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네, 의회에서 많이 네, 뭐 많이 저랑 잘 알죠. 저랑 잘 알죠. 정진석 의원. 네. 예. 근데 우선은 네.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직접 와서 소개한 게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건 보통 대통령이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엔 다 했었죠. 예. 예. 근데 그걸 무슨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아니 그동안 안 했던 거니까. 그거 아직 스타일 바뀌었다고 하면 안 되고 예. 누가 저 언론에다가 그렇게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들도 그거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네. 정진석 의원 뭐 같은 동료 의원이고 그랬던 사람은 막 비판하긴 뭐 그렇습니다만 저런 일 하기엔 적절치 않아요. 비서실장에 적절치 않은 부분.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뭐 협치, 시민사회, 여당, 야당 소통, 언론 소통 여기에는 적절한 분은 아니다. 네. 근데 이분이 뭐 일제시대
네, 그런 문제도 찬양하고 있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뭐 비서실장으로서 이분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오히려 또 막 압박하고 막 뭐 이런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은 네,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이제 예. 얘기하자고 이러는데 네. 특별히 이렇게 대화의 방향, 뭐 물꼬를 튼다거나 그러지 뭐 실제 힘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결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흔쾌하게 네.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변화의 단초,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라는 거였고요. 지난 그렇지. 총선의 민의가. 그런데 이 변화의 단초로 해석할 수 있는 인사입니까? 아니 그건 전혀 택도 아닌 소리죠. 그러니까 그 우리하고는 네. 뭐 앉아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근데 얘기는, 예. 얘기는 할 수 야당하고 얘기할 수는 있는 분이요. 근데 예. 그 국회에서도 고참들이니까 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변화시킨다거나 그러고 그 본인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쉽지 않을 거다.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그건 거죠. 전혀 안 네.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바꾸는 힘이 있는 분은 아니다. 그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네. 그 총선 관련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 언급한 내용을 보면 국정 방향은 다 옳다. 옳다. 근데 디테일이나 예, 이런 홍보가 데서 부족했다. 부족했다. 그건 공무원들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예.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국정의 방향을 바꿔라. 그렇죠. 국정 쇄신해라. 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국정의 방향은 옳다. 예. 그런데 홍보와 디테일이 부족해서 예. 그랬다. 예. 그거를 정진석 비서실장이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꾸지. 그러니까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영선 총리설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실까요? 글쎄, 뭐 흘러나오는 거 보면 네. 보통 뜬금없이 저한테 총리할 거냐고 난 절대 아니요 그럴 거예요. 그 쪽팔리기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 세력이 다 했는데. 의원님 너무 리얼했습니다. 절대 안 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거기 내 이름을 거기다 올려 이렇게 당장 나올 텐데 예. 박영선 의원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협치 얘기했습니다. 협치. 그러게. 예. 그래서 뭐 두 도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인연이 많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진위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설마 그래도 근데 뭐 요즘 또 설마가 사람 잡으니까 김영주 의원 같은 사람 진짜 설마 했는데 아, 그래요. 김영주 의원도 여기서 네. 장관도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할 만큼 다 한 분이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하여튼 그런 경우도 보긴 했는데 글쎄 그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사실상 이 정부가 사실은 지난 대선 이거 무효야 파토야 이런 그 성적표다. 지난 대선 2년 동안 우리가 봤는데 도저히 이 정부 안 되겠어라고 해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린 총선이었다라고 언론인들은 분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별로 바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국회가 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192석이잖아요. 네.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네. 국회에서 대화하고 또 조정도 하지만 네. 방향은 분명하게 서 있는 거죠.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네. 되겠다. 예. 이게 지금 국민들의 민심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200석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거고 네. 192석 그러니까 8석의 여유를 둔 거는 대화와 조정은 하지만 네. 국정 운영의 방향을 확실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죠. 네.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탄핵을 한번 한다는 게 국가로 보면 굉장히 불명예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갈등도 커지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국민들이 준 192석
우리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런 거는 민주주의 과제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굉장히 단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지키고 그 방향을 유지해 가면서 국회에서 대화와 조정을 해가는 거죠. 이것 좀 여쭤볼 게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로 송현광장에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 우원식 의원님 독립운동가 후손이기도 하신데요.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싸워야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도 작년에 후쿠시마 원전 할 때 15일 동안 단식했고 맞아요. 홍범도 장군 흉상 허문다 그럴 때 제일 먼저 기자회견하고 아주 세게 붙어서 아직까지 허물지 못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리고 이건 헌법 위반이에요. 네, 그렇죠. 저 4.19. 4.19가 불의에 한거한 4.19 정신을 넣는 이어받는 게 우리 그러니까 불의가 누구냐면 이승만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불의에 한거한 4.19 정신. 예. 그러니까 불의라고 헌법이 정해놨는데 네. 그 사람을 거기다가 그렇게 한다? 예. 그럼 반헌법이잖아요. 그거. 예. 그러니까 싸워야죠. 예. 그리고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탄압한 친일파들을 다 데리고 반민특위도 없애고 그랬던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쫓겨난 대통령인데 그게 네. 무슨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그거를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 이런 일에 있어서 아주 단호하게 네. 싸울 테니까요. 네. 지난번에 근데 단식을 세게 해갖고 어떻게 싸울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농성하셔야 돼. 지난번 15일 단식해갖고 아직 회복이 안 안 돼가지고. 되는데 또 단식할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이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한 30초 정도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국민들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국민들의 민심을 이제는 국회에서 그리고 이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일 여기를 잘 조화롭게 하면서 국민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부 또 믿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상대방의 잘못에 의해서 표를 받는 그런 효능감 없는 세력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챙기는 그런 효능감 있는 그런 세력으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